자, 2018년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그 해에 나왔던 웹툰과 출판 만화를 리뷰하고 평론하고 또 소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만화 읽고 쓰다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가 올해도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2년 차까지 오게 됐네요. 자, 올해는 푸른봄 작가님, 이재민 평론가님이랑 저 두 명 말고도 새로운 두 분 같이 모셨거든요. 자, 그러면 두 분 또 한번 소개드리면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김지연 작가님, 박세민 작가님, 그리고 이재민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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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이크가 저희가 장비가 부족해서 마이크를 3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마이크가? 중요한 건 숫자가 하나 부족하다는 거야. 괜찮아요. 저희 녹음 짬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 방송은 이제 웹툰이스타에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만화 클래식에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시작할까요? 새로 오신 분 아니요, 제 마음입니다. 진행은 제 마음이라서 기억리언 순으로 김지연 작가님. 저부터요? 네. 네, 잠시만요. 마이크 좀 돌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명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웹툰이스타 진행하고 있는 앙팡입니다. 네, 본명 김지연이고요. 이번에 만화 읽고 쓰다 2019에는 본명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더 얘기할까요? 좀 이따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사실 팟캐스트 녹음이 처음이라서 엄청 저 혼자 긴장하고 있는데요. 좋은 기회로 같이 함께하게 되어서. 그래서 네. 누구세요? 누구냐? 저요. 박세민이라고 하고요. 네. 사실 머릿속이 하얗죠 지금. 어차피 편집될 거니까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네, 편집 안 해야 되겠다. 일단 알겠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다 아시죠? 이런 사람입니다. 네. 저는 만화 읽고 쓰다 2018에 참여를 했었고 올해도 참여를 하게 된 만화평론가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해서 저까지 해서 4명이서 이제 글을 쓰게 될 거예요. 5편씩 쓸 거고 올해는 좀 특이하게 키워드를 정해서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먼저 박세민 작가님, 그냥 뒤에 작가님이라고 할게요. 평론가도 뭐 리뷰어도 다 작가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어쩌다가 여기에 합류를 이렇게? 저 사실 저는 그러니까 세 분은 그러니까 두 분은 원래 하시던 사이고 그 다음에 앙팡님은 이재민 평론가님과 웹툰이스타를 같이 했는데 저는 완전 유비거든요. 어쩌다 함께하게 되었냐면은 저는 웹툰 PD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네. 그게 한창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뭘 먹고 살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이왕이면은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원래 계속 하던 게 글을 쓰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왕 글을 쓰는 거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화 평론을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쿠처럼. 근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만화 평론이 진짜 없어요. 그나마 있던 사이트들도 거의 다 문을 닫았고 원래는 그러니까 뭐 신춘문예처럼 뭐 등단 시스템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문예지 같은 거 당연히 없죠. 그래서 찾다가 웹툰 인사이트라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웹툰 PD 아카데미 수업을 듣는데 그 웹툰 인사이트 대표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기회다 하고 끝나고 가서 제가 웹툰 평론에 관심이 있는데 하고 오늘 띄었다가 네, 연이 닿아서 약간 끌려온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걸 하겠어 하고 막 찾아보는 사람까지 있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끄적거리는 것까지는 하지 다들. 근데 뭔가 능동적으로 나가서 찾아보고 사람 붙잡고 내가 이걸 할 건데 당신 여기 짬밥 좀 되지 않냐, 좀 소개해줘라, 뭐 이런 거라든지. 왜냐면은 붙잡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도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 글을 쓰겠다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도 맞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와우.
같이 하면 감사합니다. 좋겠다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죠. 이재민 평론가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같이 하자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분들 중에 네. 이제 매주 와야 되고 매주 편집을 해야 되고 매주 대본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손을 떼는 분이 반, 그건 네가 해야지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재밌어 보이니까 같이 하자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화 읽고 글 쓰는 거 재밌어 보인다, 한번 해볼게요라고 말을 했다가 그러면 읽으실 때 어떤 것들을 먼저 알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걸 왜 읽어야 되지? 내가 그 공부를 왜 해야 되지?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남아서 어쨌든 하겠다고 계속 남아있으신 분이라면 뭔가 같이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없었던 거죠. 사람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뭐 실력이야. 해가면서 키우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계속 하겠다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화 관련돼서 글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마음대로 평론가라고 부르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등단하지 않았는데 막 평론가대로 뭐 네가 무슨 평론가야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등단하는 입장에서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그냥 만화로 글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알아서 이제 평론가처럼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써주세요. 네. 드문 케이스니까 밥벌이는 알아서 해결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김지연 작가님. 네. 저는 사실 동기랄 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재민 평론가님이 저를 멱살 잡고 들어온 게 속였죠, 아닌가. 뭐 거의. 네, 사실 만화 읽고 쓰다 프로젝트인 줄은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요, 만화 읽고 쓰다라고 얘기 안 해줬었어요 처음에. 네, 저는 사실 저는 푸른봄이라고 부르는 이재민 평론가님과 방송을 같이 한 지 지금 한 6년 정도 됐죠. 그래서 원래 저도 만화 읽고 글 쓰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예. 또 그쪽으로 공부도 더 해볼까 하고 몇 년 전에 고민도 되게 깊게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네. 근데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됐죠, 그 길을. 그러고 나서 그래도 약간 이제 방송으로 조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좋아하는 작품 읽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를 굉장히 즐겨 했는데 이재민 평론가님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일이 있고 원고료를 줄 테니까 한번 써보지 않을래? 3편만 쓰면 된단다? 라고 저에게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편이면 뭐 저는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 다니면서 병행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작업량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콜 했는데 딱 화의를 왔더니 5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제가 그냥 5편으로 바로 못 박았죠. 그래서 제가 뭐지 5편?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저는 3편으로 오케이를 하고서 성현수 작가님에게 이제 3편을 쓰겠답니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때 성현수 작가님이 제가 5편으로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한 거야. 저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낚인 거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되게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지연 작가님 제가 처음 뵌 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푸른봄 작가님은 자리에 잠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푸른봄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좋은 분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김지연 작가님 저한테 올해 봤는데 사기는 안 당한다 저 사람한테.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난 바로 사기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저 사람들이 오래된 관계를 깨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뭐 깨질 거면 진작에 깨졌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다. 원래 이쪽으로도 공부도 좀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학부를 이제 미대 예술학과 나왔는데요. 예. 뭐 미학이랑 미술사랑 뭐 이런 이미지랑 텍스트 분석하는 공부를 학부 때 겉핥기로 잠깐 했었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웹툰이스타도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즘 되게 글 쓰는 게 재밌습니다. 정말요? 아주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재민 평론가님이나 저는 뭐 동기 이럴 거야 없고 시키니까 했죠. 올해도 하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작년에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쵸. 작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더 있었고, 그리고 너무 힘주고 쓴 것도 있었고, 너무 마감에 쪼개서 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조금 여유롭게 시작을 해서 좀 더 뭐랄까 퀄리티 높은, 그러니까 그래도 1년 짬밥 더 먹은
그걸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못 보여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저의 탓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상을 2개나 받았으니까 이번에 또 상 받으신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아까 말한 대로 웹툰이스타 같이 앙팡이랑 만들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2017년에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만화편은 공모전에 당선돼서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년에 만화 읽고 쓰다 필진으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에 참여를 했고요. 전시에. 그 다음에 웹툰인사이트에서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어디냐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기성평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 당선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상 받을 예정. 아직 상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니까 너무 크게 박수는 치지 않는 것으로. 네. 작년에 만화일 것이다 1권 제가 텀블벅 한 걸 좀 찾아봤거든요. 날강도였어, 날강도. 근데 무슨 작품을 리뷰할지도 안 적어놨더라고 내가. 그냥 간단히 줄임 이거야. 만화로 글을 쓸 테니 돈을 내라. 그러면은 한 권의 책이 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와 정말 미쳤었구나. 그냥 그 배 만드는데 그 공장도 안 지은 상태에서 그냥 나무 토막을 던져놓고 태평양에 건너와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재민 평론가님이 같이 한 게 참 신기하다. 내가 그렇게 뭐라 그랬는데 다 안 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실무자에게 맡기죠라고 했더니 그리고 작년에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이 프로젝트는 이재민 평론가님이 그때는 이제 둘이서 계속 할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재민 평론가님이 중심이 돼서 가는 게 맞구나. 글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쪽수도 제가 밀리고 그리고 하시는 만세.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 그런 상태로 이제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됐고요.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그냥 뭐랄까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 이런 작품을 좀 고른 거였다면 올해 2019년을 좀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뽑아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작품들을 5개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작년이랑 좀 많이 방식이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세 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전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글 쓰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글 쓸 때 원래 야마만 제대로 잡히면 쭉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야마가 뭐예요? 그러니까 글의 화두, 그러니까 글의 포인트 되는 지점. 일본어예요? 노노제팬 아니에요? 이 시국에 그런 말을. 괜찮아요. 제가 욕을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행히 저는 그걸 다 찾았어요. 포인트는 다 찾아서 글만 쓰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안 해보던 방식이라 그러니까 내가 선정해서 글을 쓰는 거랑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쓰고 싶을 때라는 게 사람이 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게 좀 힘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해 각 4명이서 키워드를 어떤 걸 정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에 맞춰서 어떤 작품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박세민 작가님 먼저 하실까요? 네. 아니면 이재민 평론가님이 한번 해보셨으니까 이재민 평론가님 얘기를 먼저 듣고 그러면 조금 도움 될 거예요. 몇 초라도 더 빨리 얘기를 하시니까. 좋습니다. 눈빛이 그래 보였어. 동공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이걸 나한테 처음 시킨다고 이런 표정이라서. 네, 저는 불공정이랑 불평등을 올해 키워드로 좀 꼽았고요. 네. 뭐 이 키워드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뉴스만 봐도 그리고 뭐 그냥 길거리만 다녀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뽑은 작품은 첫 번째는 가다망설입니다. 가다망설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과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는 또 불평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옥사원은 흑수저 청년이 악마의 빙이 돼서 그 높은 등급의 인간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악마가 없으니까 악마님 제 영혼 좀 사주세요. 저는 싸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숙제. 이 작품은 이 작품을 왜 꼽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이라고 봤습니다. 이 동네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된 친구가 이 동네를 나가는 순간 어른의 시세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시세. 보증금이 500단위가 아니고
3천이라고 막 이렇게 되는 그 때문에 못 나가게 되는 게 가장 커서 그러면 이걸 주제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27-10 이 웹툰은 네이버 웹툰인데 지금 완결이 됐어요. 정상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그리고 가족 내 폭력, 가정폭력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회 밖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얼마든지 있고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친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있고 정말 만연해 있는데 그걸 불평등하다 아니면 불공정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이 작품이야말로 주제 자체가 차별과 배제 그리고 억압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말랑말랑하게 쓰기 쉬운 거를 고르다 보니 위에 4개를 쓰는데 너무 진이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확실한 주제를 가진 작품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도 좋은 작품인 건 맞잖아요. 네. 지금 이 나윤희 작가님이 연재하시는 고래별도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민 작가님. 제 키워드는 진화하는 여성 만화인데요. 네. 왜 이 키워드를 골랐냐면 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뭐 메갈리아나 혹은 강남역 사건 이후로 되게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그게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82년생 김지영 같은 소설이 나오고 영화도 개봉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웹툰계가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걸 작품에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여성 창작자들이 많은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대중문화보다는 그러니까 비교적 소자본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얽힌 이해관계가 적은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되게 그 치즈 인더 트랩 같은 경우는 지금 재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전과 대사나 작화를 전부 다 작가가 하나하나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꽃뱀이나 아니면 어장관리녀나 여성스러운 이런 단어가 있던 거를 대사에서 다 빼서 지금 재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이전과 이후에 극명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후에 나타난 그러니까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확실하게 뭔가 각성한 그 변화의 주제의식이 작품에 녹아들어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고 소개해보고 그 의미를 좀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여기에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이거는 너무 웬스플레인일 것 같아서 참으려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터넷 문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문화랑 정말 밀접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게 가장 웹툰으로 빨리 스며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역시 평론가세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5작품을 어떤 걸 정했었어요? 제가 고른 작품은 첫 번째는 네이버 웹툰의 화장 지워주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그러니까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논쟁적인 주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탈코르셋인데 이 작품은 되게 특이하게도 메이크업 서바이벌 경연을 통해서 탈코르셋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화장 지워주는 남자라고 왜 제목이 이렇지? 그래서 되게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보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저는 감탄하면서 봤어요. 이 소재랑 주제를 이렇게 어우러져서 설득력 있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을 골랐고 두 번째는 격기 3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하고 있고 특이하게 챔프에서 동시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화는 좀 특이하게 남성 작가분인데 이 만화를 고른 이유는 일단 처음 시작은 되게 전형적인 남성향 스포츠물 소년 만화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면서 봤는데 이 작품이 특이하게 지금 여성 독자를 꽤 많이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 중 하나가 일단 스포츠물에서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이 이전 만화들과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고 이분이 작가분 그러니까 챔프에서 연재를 하고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챔프에서 먼저 선 연재를 하고 나중에 네이버 웹툰에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독자들의 피드백에 따라서 가끔씩 웹툰으로 올 때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수정되는 부분들이 보통 소년 만화에서 클리셰로 여겨지는 막 이렇게 여자 캐릭터가 넘어졌는데 막 치마가
들쳐져서 막 속옷이 보이는 장면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네이버에서는 오면서 그게 수정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덴마 같은 경우도 작가님이 굉장히 많이 변하셨잖아요. 가이린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라던가. 그래서 확실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작가가 피드백을 수용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한 잔 물 한 모금 마시고 왔어요. 지금 엄청 떨려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요. 네, 이제 짧게. 네, 세 번째는 정년이입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올해 우리 만화상 수상작이고요. 특이하게 여성 국극이라는 소재를 활용한 진짜 약간 여성 서사의 정석 같은 작품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연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스토리가 뭔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았기에 뭔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이 작품은 꼭 해보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극락왕생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딜리허비라는 보통의 플랫폼이 아니라 약간 독립 연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네. 1화 올라왔을 때부터 반응이 엄청 뜨거웠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재도 특이한데 제가 주목한 거는 이 만화에서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거의 작품의 전원이라고 해야 될까? 거의 99% 이상이 다 여성 캐릭터인데 보통 만화에서 여성 캐릭터는 되게 그러니까 데포르메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을 그러니까 캐릭터처럼 그릴 때 뭔가 생략하고 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여성 캐릭터들은 뭐 큰 눈, 긴 속눈썹, 긴 머리 그리고 몸매를 되게 부각시키잖아요. 근데 현실에 뭔가 그렇게 가슴이 크고 막 골반이 이렇게 나와 있는 여자들이 별로 없는데 항상 만화에선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 근데 극락왕생에서는 약간 이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약간 짧은 머리에 속눈썹이 없고 되게 건장한 체격을 가진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탈코르세 논쟁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2D 만화에서도 왜 여성 캐릭터를 그렇게 그리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이 작품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 은 세디스틱 뷰티라는 봄튼에서 연재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만화를 고른 건 이게 성인 만화인데 보통 약간 성인 만화라고 하면은 되게 남성 시선에서 많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만화는 여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그런 성인 만화가 되게 약간 남성 독자들을 위주로 한 대신에 여성들은 약간 BL에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성욕을 네 19금 BL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욕구 해소. 네 그런 데서 욕구 해소를 많이 하는데 이 작품은 그러니까 네 페미니즘 논쟁 이후로 BL 왜 여성이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 즐겨할 만하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BL이 여성 지옥이라는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되게 그러니까 요즘 새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그래서 여공 남수인데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가 주도적으로 뭔가 그런 성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그런 구도. 그래서 이 작품을 놓고 어떻게 여성 취향의 욕망을 BL이 아닌 다른 데서 찾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화는을 앞에 키워드에 붙이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진화는이라고 붙인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지금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뭔가 탈코르셋이나 그런 막 BL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최근에 새롭게 탄생하고 그래서 새롭게 논쟁이 되는 이슈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작품에 직접 녹인 작품들을 골라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나 그 전에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이런 것들은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네. 그것들이 다른 작품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토론되어서 그것이 작품의 진화에서 녹아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 그러니까 여성 서사를 찾는 목소리가 되게 많아졌는데 근데 이전에도 여성 서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있었지만 뭔가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네, 골라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2015년 정도에 페미니즘 리부트가 시작이 됐고 16, 17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를 다른 시각에서 봐야 돼라는 게 그 다른 시각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됐고
그리고 작품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웹툰에서는 그 정형화된 것이 일정 부분 독자들한테는 클리셰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걸 새롭게 해석하는 작품들이 다 또 다른 시각에 나타난 거죠. 그 시각을 좀 설명하고 싶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김지연 작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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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면 되나요? 예, 이제 키워드랑 이제 작품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주제가 되게 약소하게 느껴지네. 졸고 있었던 거 아니죠? 아닙니다. 엄청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 어쨌든 제가 꼽은 주제는 약간 푸른 봄의 주제랑도 결이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잡은 키워드는 일상 속 환상이고요. 네. 작품 5가지 꼽았던 것은 첫 번째는 언럭키 맨션, 그리고 병의 맛, 네. 안녕 엄마, 쌍가포차, 더블랙 라벨입니다. 먼저 환상이라는 키워드를 잡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사실 이게 2019년에만 논의됐던 건 아니고 한 네. 몇 년 전부터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생망이라는 줄임말로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 말을 약간 예전에 한숨 쉬면서 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맥락이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모두가 세대적 차원의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현실에서 뭔가 아까 푸른봄이 이야기했던 불공정, 불평등 키워드처럼 내가 일정 수준 이상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더 이상 없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런 베스트셀러들의 제목이 뭐 마음에도 엉덩이가 필요해라든지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든지 굉장히 소소한 부분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이제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떤 감정적인 트렌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류가 형성이 되면서 웹툰이나 만화 쪽에서는 일상 속의 환상이라는 판타지라는 매체가 아니죠. 어떤 개념? 장치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가 또 약간 최근 들어서 작품에서 많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 방면의 판타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럭키 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환상이라는 거를 되게 어떤 뭐 진짜 현실에 없는 것 혹은 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판타지 문학에서 쓰는 그런 환상의 매체로 쓰이지는 않지만 네. 와 내가 살면서 저런 데 살아볼 수 있을까? 저런 집이 있어? 하는 그런 장소, 되게 유토피아적인 장소를 상정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망감이라는 청년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절망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고 세심하게 다루는 작품이어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병의 맛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주인공이 환상을 보고 있다는 설정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업물이죠. 학교 폭력을 다루고 있는 만화로서 어떤 개인의 내면이 무너지고 그게 다시 재건되는 과정에서 환상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쌍가포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말과 닿아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랜 기간 연재가 되었는데 내세라는 것을 그리면서 이제 현실에서의 문제를 뭐 다음 생이라든지 저승에서까지 끌고 가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녕 엄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작품이에요. 사실 이게 어떤 현실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다루고 있지는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보다 보니까 약간 사실 우리가 되게 상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인공이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뭔가 파편화된 삶의 조각을 이어붙이는 그런 과정에서 환상을 활용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연애 편지를 되게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연의 편지. 네, 연의 편지. 네. 근데 병의 맛과 되게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로 풀어낼 때. 그래서 안녕 엄마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블랙 라벨은 세민 작가님이 진화하는 여성 만화라는 큰 키워드로 페미니즘 이슈를 이제 다루시게 될 거지만 약간 더블랙 라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잡은 키워드랑도 좀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등장하는 느와르 장르의 만화인데 여자들은 그런 액션물을 싫어해.
여자들은 그런 액션을 소화할 수 없어라는 되게 틀에 갇혀져 있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약간 그 여성들이 주축이 된 느와르라는 게 장르로 봤을 때 되게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장르적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환상이라는 키워드로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엄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책으로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 단행본으로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네. 제가 드릴게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집 주소 드리면 되나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들고 왔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네. 단행본 나온 그 편집장한테 네네. 엊그저께 만났었는데 우리 이런 거 텀블벅 한다. 근데 안녕 엄마 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래서 좋은 작품이죠. 네, 그래서 네. 그렇구나 하고 어제 챙겨와야지 생각했었는데 제가 오늘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생각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네, 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으로 볼 때랑 또 웹툰으로 볼 때랑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쵸. 네. 어제 저는 책을 보고 웹툰도 몇 편 찾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횡과 종은 느낌이 다르니까 그쵸, 네. 한번 그거 참고해서 글을 아직 다 쓰신 건 아니니까. 네, 아직 다 안 썼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압박을 주시나요? 네. 다 아시는구나.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키워드랑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저 그 앙팡이 말했던 그 마지막 더블랙 라벨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네, 저 오늘 좀 오지는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실의 일상에서 조폭물이 되게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걸 만화에서는 거꾸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일상이랑 환상이라는 키워드를 둘 다 묶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품 선정에 이재민 평론가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네. 이번 평소랑 다르게 이번에는 하고 싶은 작품이 너무 많아서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평소랑 다르게는 뭐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한 거죠? 평소랑 다르게 한 건 아닌데. 아니, 평소에는 아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키워드는 보국 안민이란 키워드인데 이게 원래 앞에 보자가 원래는 보호할 보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쓰는 보자는 지킬 보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국 안민은 나라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의 주변에 있는 여기서 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주변에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원래 쓰던 거거든요. 이 시국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깊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동학 농민운동 할 때 초창기에는 뭐 그러니까 뭐 일본이 쳐들어오고 이런 개념조차 없을 때예요. 그냥 나라가 썩어 빠져서 못 살겠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 나라님들 밑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엔 이 보자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최재호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판을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서강 열강들 막 침략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안으로도 썩었지만 밖으로도 이건 장난 아니다. 그래서 밖의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 썩어 빠졌지만 이 나라를 지키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 해서 앞에 보자를 보호할 보자로 바꾸거든요. 근데 저는 뒤에 나오는 나라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보국이 아니고 나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썼을 때의 그 감수성을 좀 가져오고 싶었어요. 올해는 근데 평소에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은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내 나라, 내 조국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조국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만져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없거든요. 솔직히 그냥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외적으로도 아까 노노제핀 얘기도 하셨지만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나의 나라라는 그 키워드, 조국이란 키워드 가지고 사람들이 만져보고 얘기하고 뭐 씹고 뜯고 맛보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국이 뜻이 여러 개네요. 자꾸 그렇게 가시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냥 여러 개라고. 정치 팟캐스트.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정한 작품들이 다 뭐냐면 그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시국에 처했을 때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그러진 사람도 있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암행어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정한 작품 신암행어사인데 이거는 그냥 시작부터 나라가 망해 있어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자가 나타나서 이 공권력 행사가 다 우연이니까 너희 앞으로 우리 믿지 마 이러고 사라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희망이 없는 나를 지켜주는 거대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일그러지는가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내면에 좀 깔려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글을 쓸 거고 다음에서 지금 성남시랑 같이 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도 독립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을 그린다기보다는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립운동가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중근이라면 안중근이 한 사건을 알고 있는 거지 안중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봉창 지금 김수학 작가님이 나 이봉창이라는 작품 하고 계신데 그것도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도시락 폭탄 던졌다는 사건만 알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원래 엄청 유명한 말이 있거든. 20년 30년을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으니 뭐 앞으로 인생 그렇게 살아도 뭐 상관없지 않겠어 이러면서 도시락 들고 간단 말이죠. 뭐 그럼 그 사람이 30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길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독립관 웹툰 프로젝트는 그런 것들을 사람의 초점을 맞춰 그 사람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오한강이랑 내 어머니 이야기는 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작품인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면 오한강은 그냥 남자들을 위한 남자 만화예요. 남자 서사 만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내 어머니 이야기는 봤을 때 여자들을 위한 여자 서사 만화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보면은 다루고 있는 시대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동일한 시대거든요. 그 동일한 시대에 남자들은 어떻게 행동했고 여자들은 어떻게 집 안에서 이렇게 쑤그리고 있어야 되는지가 극명하게 좀 나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작품을 오한강도 내 어머니 이야기도 굳이 올해 안 나왔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 작품이긴 하지만 올해 그 하나의 나라 안에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그 남성과 여성 성별마다 서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표현을 못하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비대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칼부린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작품이었어요. 언젠가는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고 이번에 키워드에도 맞다고 생각했고 그 작품에 나오는 함이라는 캐릭터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말 그대로 칼부림 미쳐 돌아가다가 점점 아는 것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자기 수양도 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때는 지금 근대 국가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 사람이 그 국가 권력이라든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그거를 그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볼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엔 개인적으로 좀 전에부터 쓰고 싶어서 칼부리는 작품을 선택했고 다들 보국안민이란 단어를 제가 회의에 와서 처음 얘기했을 때 다들 처음 들어본다고 하셨어요. 저는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평소에 거의 매일같이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처음 듣진 않지만 매일 쓰진 않죠. 그래서 이게 역시 사람마다 사는 세계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올해가 국가, 조국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생각해 보기에는 참 키워드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는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박세인 작가님 이번에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이제 네. 글을 계속 쓰고 계시고 이제 네 업데이트 날짜보다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어때요 해보시니까? 일단 매번 쓸 때마다 느끼지만 글을 쓰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글을 써보긴 했지만 필명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글을 써본 적은 없는데 원고료를 받고 제 실명을 달아서 뭔가 책으로 글을 내려니까 그냥 뭔가 마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내 글을 읽을 사람들에게 뭔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점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쓰려면 그래서 15,000원에 같이 글을 쓰실 때 어떤 거에 좀 키워드를 맞춰요? 짧게 본인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술술 읽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낭독해도 그냥 쭉 읽히는 걸로 하고 싶다라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쓰는데 저는 뭔가 새롭거나 아니면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이 좋아요. 이걸 좋은데? 라고 생각할 때는. 그럼 앞으로도 글 쓰신 거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건가요? 이 프로젝트 아니고라도 앞으로 만화 관련해서 네. 계속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쓰는 글보다 내 글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남들이 쓰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새로운 게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보시면서 네, 다음에 또 발전된 모습 보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고 있어요. 원고 마감일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은데 방금 뭔가 마감이. 김지현 작가님 이번에 해보시면서 처음에 네. 해보시는 거니까 네. 어떠세요? 즐겁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요? 사실 분량은 큰 문제는 아닌데 네. 분량도 문제는 아니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도 문제가 아닌데 이게 팟캐스트랑 가장 큰 차이점은 네. 그걸 혼자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동안은 이제 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6년간 웹툰 리뷰를 해오고 그렇죠. 되게 나름 그 리뷰를 하면서 나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미지 어쨌든 만화니까 이미지와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건 서사를 뜻하는 거라고 보면은 이미지와 서사 사이에 어떤 균형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약간 나름의 리뷰할 때 좀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보다 보면은 그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주로 인터넷이죠. 인터넷의 만화 리뷰나 혹은 이제 평론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은 되게 서사에는 나 캐릭터에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미지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던지 하는 글들을 많이 봤어서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중점적으로 글을 쓸 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혼자서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은 푸른봄이랑 그러니까 이재민 평론가랑 말로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오롯이 혼자만의 사고로 이렇게 완결성 있는 글로 풀어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글을 쓰는 거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일단 그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즐겁게 작업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쓰면서 느낀 게 저희가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면 쓸수록 개인이 천착하고 있는 그 테마 같은 게 있어요. 있겠죠, 다들? 그래서 저는 어떤 글을 쓰더라도 뭔가 결론이 항상 같은 것으로 좀 기결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작품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혹은 내가 이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그 코어의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네, 계속 조금 같은 어휘를 반복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들어서 그 부분도 요즘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바르셀로나 팬 아니시죠? 아, 축구요? 네. 바르셀로나 도시는 좋아하지만 축구는 안 봅니다. 아, 예. 네. 저희가 리버풀 팬이라 좀 민감해서 티키타카라고 하시길래 티키타카가 뭐 축구 용어인가요? 그렇군요. 노노제팬 갚았어. 그랬군요. 네. 전 축구는 안 보고 전 야구 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야구는 저도 할 말 없어요. 롯데 팬이시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글 마감 엄수해서 잘 써주시고요. 이재민 평론가님 어떠세요? 이번엔 두 번째니까 이 프로젝트는 해보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랄까? 저는 원래 글을 쓸 때 네. 주제를 먼저 잡고 거기에 맞는 작품을 찾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네. 이 보고서가 그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 습관에 대한 보고서예요. 네. 이 글을 따와서 글을 쓰기 위해서 지옥 상황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내가 옳았다. 주제를 먼저 잡는 것이 맞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는 내가 그 전에 생각했던 거랑 지금의 내가 그러니까 작품을 처음 고를 때 이 작품을 처음 볼 때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사람이 됐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앙팡이 말한 대로 아까 앙팡이 그 말할 때 되게 약간 식은땀이 났는데 서사에 집중하는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넓은 걸 볼 수 있게 됐구나. 내가 만화에서 시각이 좀 넓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만화에서의 맥락, 그러니까 만화의 역사에서의 맥락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는 게 더 많아지니까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쌓이니까. 지금 동나이대 중에 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혼자잖아요. 다 어디 있니 친구들아. 앞으로도 하셔야 될 일이 많고 또 계속 공부하셔서 소화해내셔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저 다이어트 중인데. 듣고 싶지 않아요. 분명 그만은 나 도망갈 거야 이럴 얘기일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고생 좀 해주시고요. 네. 당신밖에 없어 지금 여기에. 빨리 다들 많이 어디 숨어 계신 분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밑에 이제 20대를 한 명을 어디서 구워 삶아 오셔야 돼요. 11월 3일 날 네. 다 상 받으러 오신대요. 만화의 날. 네, 그날 가서 명함 돌리고 연락 반드시 달라고. 네. 좀 비슷해 보이는 나이 또래가 있으면 그 작년에 상 받으신 분 중에 최연소가 한 분 나왔거든요. 역대 만화 평론 등단한 사람 중에 최연소 21살에 등단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공익 근무 중이세요. 그분을 한번 꼬셔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밑에라긴 그렇고 저희보다 젊은 세대, 젊은 분들 더 오래 활동하실 분들 가는데 그 순서가 말 없다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제 텀블벅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화 읽고 쓰다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홍보 겸 개개인이 생각하는 이야기 좀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 하시면서 끝내는 걸로 하죠. 아, 저부터요? 네. 네. 푸른봄이 마이크 주길래 가져왔던 거. 아니 마이크를 급하게 챙기시길래 할 말이 있으신 줄 알고. 아니요, 그러면 박사님 작가님 먼저 하시죠. 아니에요. 전 나중에 할래요.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제가 시간을 걸겠습니다. 다들 이 프로젝트가 사실 그러니까 프로들이 쓴 완전 뭐 단행본을 계속해서 내시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어떤 석박사가 쓴 글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추어들이 쓴 글 중에서는 그래도 읽을 만한 글이다. 가장 신뢰하실 수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닥에서 만화만 가지고, 그러니까 영화나 대중문화 전반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만화만 판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에 좀 신뢰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사람들이니까 좀 믿어주세요. 네. 그게 제일 재채기를 하신대요. 안 나오신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날이 안 오려면 저희를 귀하게 쓰셔야 된다. 저희 같은 인재가 흔치 않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흔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귀하게 쓰셔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후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두 분 누구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세민 작가님이 데미를 장식하시는 것으로. 뭐 저도 사실 뭐 팟캐스트를 오래 진행하긴 했지만 이제 이재민 평론가님처럼 등단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어디 가서 돈 받고 글을 써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사실 세민 작가님이랑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쓴 글이 이 펀딩 해주시는 분들이 지불한 가치에 합당한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맞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 가치는 우리 등단하신 평론가님이 채워주시겠죠? 저는 부담을 좀 내려놓고 근데 어쨌든 웹툰이라는 게 웹 컨텐츠에서 시작을 물론 저희가 이제 웹툰만 다루는 건 아니지만 네. 웹툰이라는 게 웹 컨텐츠에서 시작을 한 만큼 되게 저는 동시대의 희대 정신을 가장 빠르게 수용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등단을 하지 않고 그냥 웹툰과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는 어떤 이 뭐랄까요 20, 30대의 그 감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시선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뭐 저는 어디서 수상을 했고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2019년은 어땠는지 내가 봤던 작품들은 어땠는지를 한번 같이 호흡하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펀딩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뭐 수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글을 자기 이름 걸고 계속 내는 그 용기 있잖아요. 대부분 이 한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하시겠다고 나온 거니까. 네, 한번 두드려 맞으려고 나온 거죠. 맞고 다음에 더 좋은 걸 쓰면 돼요. 계속 발전하면 되니까 너무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사람은 발전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발전 많이 하셔야 되는. 저는 네. 두 분이 이 만화 읽고 쓰다 프로젝트에 같이 하자고 함께 불러주신 이유 중에서 제일 뭐라고 해 소중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 만화 평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 필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섭외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성 시선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만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필진이 없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 건데 그래서 저도 글을 쓰면서 자료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작품명을 쳐도 진짜 나오는 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봤자 뭐 신문사에서 되게 단평으로 한 A4 용지 한 장 정도 되게 짧은 글들은 가끔 나오는데 뭔가 긴 사실 그러니까 작품마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긴 글로 풀어낸 것들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걸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제가 쓰는 글들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의 키워드도 되게 흥미롭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관심은 돈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책 그거 사놓고 나중에 읽으면 돼요. 맞아요. 라면 받침을 아주 좋은 소중한 사이즈로 냄비 나갑니다. 받침. 배송비 포함해서 14,900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싸다. 특가죠, 특가. 네, 이번에 어쨌든 텀블벅에서 만화 읽고 쓰다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아니면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텀블벅 만화 읽고 쓰다 써도 나올 거예요. 그 하늘색 각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늘색 그거 보시면서 그거 작년 거니까. 그건 펀딩이 안 돼요. 네, 그거 보시면서 벌써 끝났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건 작년 거고 올해는 하얀색 화이트 느낌으로 해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할 건데 표지를 다 만화가 분들한테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황별이 작가님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랑 다시 또 성탄이라는 작품 그리신 황별이 작가님이 지금 표지 이미지를 그리고 계시고요. 그게 11월 말인가 이때쯤은 중순에서 말 넘어갈 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만화 관련돼서 일을 했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니까. 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은 아마 바로 내일 모레 오늘 편집해서 드리고 일요일에 수정 없으면 월요일날 바로 업데이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원 많이 해주세요. 와. 안녕 하면 되나요? 네. 너무 웹툰이스타 스타일. 제가 섞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팟캐스트에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